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자의 스펙트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자의 구조가 어떤 빌딩의 모양처럼 층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전자는 허용된 궤도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어가 가정을 하였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웠었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소 원자의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자, 검은색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 봅시다. 4개의 파장을 보면 656나노미터의 빨간 선인데요. 자, 그 가시광선 영역은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배우겠지만 n equal 2층으로 전이할 때 높은 층에서 2층보다 높은 층에서 2층으로 떨어질 때 전자가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이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2층으로 떨어질 때 가장 적은 에너지 차이를 갖는 것은 3층에서 떨어질 때가 되겠죠. 그래서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질 때 가장 에너지가 작은 파장이 클수록 E는 람다분의 하시로서 파장이 클수록 에너지는 작게 됩니다. 따라서 빨간색 계열의 빛은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질 때이고 그것보다 높은 에너지 파란색 계열 그린 계열은 4층에서 2층으로, 블루 계열은 5층에서 6층으로, 그 다음에 보라색 계열입니다. 이것은 그보다 한층 위인 6층에서 2층으로 떨어질 때 발생하는 빛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보호의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그 스펙트럼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찬가지 나머지도 전이할 때 광자의 방출이 되겠습니다.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광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쉽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등차 수열 배우죠. A1, A2, A3, A4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등차 수열일 때는 이 수의 간격이 동일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뭐 등차수열로 합시다. 자, 그러면 1층에서 2층으로 갈 때는 이 공차의 하나만큼 더해주게 되면 2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1층에서 공차의 2개만큼 더해주게 되면 3층으로 올라가게 되죠. 반대로 4층에서 2층으로 떨어질 때에는 공차의 2개만큼을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등차 수열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수열로서 생각을 해보면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떨어질 때의 그 차이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만큼의 빛을 방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수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쓰는 거니까 아마 이해하기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플랑크 상수 이야기입니다. 1900년 여러분들 이것 좀 정리하고 갑시다. 스펙트럼에서 파장이 크다는 것은 진동수가 프리퀀시가 작다는 것이고 이것은 에너지가 작다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파장이 작죠. 이것은 프리퀀시가 크고 에너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랑크 상수 이야기입니다. 플랑크는 태양의 연속 스펙트럼을 설명해주는 이론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상수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빛의 진동수와 에너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H, 하입니다. E는 HF죠. 하이프라고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확률과 엔트로피를 관련시켜주는 상수입니다. 이것은 그 플랑크의 묘비에 있는 공식인데요. 엔트로피와 관련된 식입니다. S는 K 로그 오메가입니다.
여기서 오메가라는 것은 이제 거시 상태에 점유할 수 있는 미시 상태의 수를 의미해요. 뭐 좀 어려운 말인데 확률과 통계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된다면 이 내용을 조금 더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때 이제 로그 함수를 취하게 되고 이 상태 수에서 로그를 취하고 K라는 볼트만 상수를 곱해주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플랑크가 둘 다 제안했으니까 둘 다 플랑크의 이름을 붙여야 될 것 같지만, 자, 도덕적인 플랑크예요. 이 플랑크의 인생은 참 비구한 좀 불쌍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유튜브에서 그 플랑크의 인생에 대한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어찌됐건 이 사람은 되게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K라는 것은 볼츠만의 이론에서 제안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 K는 볼츠만 상수로 불리게 됩니다. 플랑크 상수는 나오자마자 물리학 분야에 두루 사용된 상수입니다. 특히 이 H는 불확정성 원리를 의 기준이 되는 보편 상수로서 자리매김하게 되고요. 파동을 입자의 성질로, 입자의 파동의 성질로, 즉 빛의 이중성 혹은 물질의 이중성을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바로 이 플랑크 상수 H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6쪽인데요. 방금 우리가 했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겁니다. 봅시다. 그 전에 에너지의 단위를 하나 더 배우겠습니다. 바로 일렉볼트입니다. 전자볼트라고 부르는데요. 1 일렉볼트는 1 EV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줄여서 1 EV EV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식으로 부를 때는 일렉볼트입니다. 1 일렉볼트는 이게 정의입니다. 1 일렉볼트의 정의는 1볼트의 전압으로 전자를 가속시킬 때 전자가 얻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전자의 전하량이 여러분들 전자의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잖아요. 물론 전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에너지를 이야기하니까 절대값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볼트의 전압 차이가 있을 때는 이때 얻는 운동 에너지는 EV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전하량을 대입하고 1볼트의 전압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E고요. 곱하기 1볼트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의 V는 단위 V가 아니고요. 단위 볼트가 아니고 전압 볼티지고요. 볼티지고 여기서의 V는 단위의 V입니다. 볼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1 일렉볼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단위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줄이라는 단위가 원자 세계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단위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자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원자의 가족 대표 주자인 전자를 이용해서 단위를 만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원자 내에서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상태, 위에 적어봅시다. 왜냐하면 궤도가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에너지의 양자화죠. 허용된 반지름이 불연속적입니다. 그래서 허용된 에너지도 불연속적이죠. 원자에 속박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그 원자의 에너지 레벨,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입니다. 수소 원자에서 에너지 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열에서 봤던,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면 AN은 A1 더하기 n-1의 D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n에 따라서 좌변의 값이 결정되죠. 마찬가지입니다. n에 따라서 좌변의 값이 결정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전자의 에너지가 어떠한 수열의 형태로 가져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앞에 마이너스입니다.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원자핵에 속박되어 있음을 의미해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자, 이 분모에 n제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래쪽에 그 에너지 레벨 빌딩의 구조를 보면요. 자, 보세요. E1이면 마이너스 13.6 일렉볼트입니다. E2이면요, 여러분들 E1에다가 4분의 1을 한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생략을 했는데 E1이면 2의 제곱분의 1 아닙니까? 우리 위의 교과서에 따르면은 그 에너지의 일반항에 따르면요. E3이면 E1의 3의 제곱분의 1입니다. E4이면 E1의 16분의 1이 되는 거죠. 뭐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뭐 선생님 이야기를 했으니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층과 2층의 간격이 매우 크고요. 2층과 3층은 그것보다 작고 가면 갈수록 2층의 간격은 훨씬 조밀해집니다. 바로 에너지의 일반항에 분모에 n제곱이 있기 때문이죠. 자, 계속 봅시다. 각 상태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원자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면 전자는 궤도를 이동합니다. 전자가 궤도를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전이라고 하죠. 트랜지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전자의 전이에 의해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므로, 자, 반대로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에너지 준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준위의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은 곧 바로 이 원자의 전자 궤도, 원자 빌딩의 구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림 1-9와 같이 각각의 수소의 선 스펙트럼은 어떤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대응됩니다. 선 스펙트럼, 빛이죠. 광자입니다. 그죠? 빛 에너지는 당연히 그 에너지 레벨의 차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n equal 1일 때의 궤도로 전이하는 빛을 우리는 라이먼 계열이라고 합니다. 적어보세요. 라이먼 계열. 그 다음에 n equal 2로 2인 궤도로 전이할 때 우리는 이것을 발머 계열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n equal 3인 궤도로 전이할 때 우리는 이것을 파셴 계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특강 문제를 풀어보면요, 라이먼, 발머, 파셴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외워야 됩니다. n equal 1인 궤도로 전이하는 것을 라이먼, n equal 2인 궤도로 전이하는 것을 발머, 3인 궤도를 파셴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외우기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배우냐면은 좀 유치하긴 한데, 리을, 비읍, 피읍, 가나다 순이잖아요. 그죠? 가나다, 라, 마, 바, 따라라 하고 파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리을을 1, 발머를 두 번째니까 2, 피읍을 3, 이렇게 선생님은 외우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이제 n equal 1로 떨어지는 빛을 보면요, 자외선 계열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외선 할 때 자자가 자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라색을 의미합니다. 보라색의 바깥쪽, 보라색의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이 영역을 자외선, 적색의, 여기 가시광선의 적색이죠. 적색의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이 영역을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이 자외선 영역이 n equal 1로 떨어지는 계열이니까 바로 라이먼 계열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유심히 보세요. 자,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질 때의 스펙트럼 위치고요. 선 스펙트럼의 위치이고, 3층에서 1층, 그 다음 4층에서 1층, 5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어떠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은
높은 층에서 떨어질수록 자 2에서 1층으로 떨어질 때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2에서 1층과 3층에서 1층으로 떨어질 때 이 간격, 그리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4, 5, 5에서 1층, 6에서 1층 아닙니까? 6에서 1층으로 떨어질 때의 빛과 5에서 1층으로 떨어질 때의 빛, 요 간격이 더 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 간격을 통해서 이것만 주어지더라도 어느 쪽이 n이 큰 곳에서 떨어지는 건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그 수능 특강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n 이퀄 2로 떨어지는 것이 가시광선 영역 아닙니까? 2에서 1층, 3층에서 2층, 그 다음에 4에서 2층, 5에서 2층, 그 다음에 뭐 좀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3에서 2층, 4에서 2층으로 떨어질 때의 이 간격과 5에서 2층, 6에서 2층으로 떨어질 때 이 간격은 훨씬 더 얘가 좁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게 모두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가장 왼쪽의 것이 보라색이고 가장 오른쪽이 붉은색이다. 그러니까 적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거는 바로 이거죠. 에너지의 일반항이 n제곱분의 1에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적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하기 3번 문제 풀어봅시다.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인가? 자, 좀 내용 길지만 적어보도록 해요. 에너지 차이가 있는 임의의 허용된 두 궤도 사이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진동수 또는 파장입니다. 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임의의 허용된 두 궤도 사이에서는 이 사이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는 오직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진동수, 파장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스펙트럼은 불연속적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른쪽 페이지 내용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봅시다. 수소 선스펙트럼 발견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1년에 옹스트롱은 수소 원자의 선스펙트럼 중에서 가시광선 영역 4개의 파장을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발머는요, 1885년에 수학 교사입니다. 이 파장들이 하나의 값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차이, 그리고 이 차이, 그리고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가면 갈수록 차이가 점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 발머는 이 차이가 어느 하나의 값으로 수렴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경험식을 유도합니다. 간단해 보입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수소의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을 발머 계열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업적을 기려서요. 이 수렴값을 보면요, 이게 이제 B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얘의 극한값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파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람다 n은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대입하면 되겠죠. b n제곱분의 2제곱분의 n제곱입니다. 분모분자의 n제곱이니까 이것은 b로 수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b 3.6456 곱하기 10-7m라는 것에 수렴한단 말입니다. 자, 이보다 더 앞서가서 더 나아가서 1888년 리드베리는요, 가시광선 영역뿐만 아니라 적외선과 자외선 영역을 포함하는 더 일반적인 식을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RH를 리드베리 상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리드베리의 이 식은 발머의 식을 포함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말로 발머의 식이 리드베리 식에 반영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좀 비판적으로 사고해 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간단한 증명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얘를 리드베리의 형태로 고칩니다. 그러면 람다분의 1은 b분의 1에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2제곱이 되죠. 됐습니까? 자, 이거를 이제 리드베리 형태로 계속 고쳐보겠습니다. b분의 1에 b분의 2의 제곱을 묶어냅니다. 그러면 2의 제곱분의 1 빼기 n제곱분의 1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요 안에 것은 지금 리드베리 형태로 만들었죠. 즉 n equal 2로 전이할 때가 발머계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에 것은 일치가 되었고요. 이 b분의 4가 바로 리드베리 상수와 일치해야 됩니다. 즉 이 b분의 4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RH는 b분의 2의 제곱, 즉 b분의 4여야 한단 말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b가 얼마냐면 3.64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이고요. 분자가 4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분모의 수와 분자의 수가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분모가 조금 더 작으니까 1.0 얼마가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요. 10의 마이너스 7승이 있으니까 곱하기 이게 분모에 있으니 10의 7승이 될 거고, 미터가 분모에 있으니까 단위는 미터의 역수가 됨으로써 이 리드베리 상수가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여기서 RH는 리드베리 상수라고 합니다. 자, 그림은 수소의 자외선 영역인 라이먼 계열과 가시광선 영역인 발머 계열, 적외선 영역인 파셴 계열입니다. 아까 우리 왼쪽 페이지에서 설명했던 부분이죠.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간격이 점점 좁아진다. 간격이 점점 좁아진다. 간격이 점점 좁아진다라는 것에 주의해 보세요. 이렇게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 대한 공식은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이 보어라는 사람 참 대단합니다. 옹스트롱과 발머와 그 다음에 리드베리가 했던 것을 잘 정리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뿐만 아니라 원자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이 보어라는 사람은 상상을 한 겁니다. 1913년에 보어가 처음 하였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 원자의 스펙트럼과 관련된 수업을 마치고요.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교과서 110쪽입니다. 원자의 구조는 전자와 원자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자는 원자핵에 속박되어 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2번, 원자가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할 때 나타나는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을 우리는 바로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3번입니다.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한 최초의 원자 모형은 바로 보어죠. 수소 원자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갖는 거죠.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이니까 4번은 에너지 준위가 되겠습니다.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 영역은 전자가, 가시광선이죠. 여러분들 이거 외워야 됩니다. 가시광선 영역은 N1일까요? 2일까요? 3일까요? 바로 N equal 2인 형태입니다. 2인 상태입니다. N equal 2인 상태로 전이될 때 가시광선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각각 라이먼, 발머, 파셴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외워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오른쪽에서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림은 수소 원자의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나타난 시기가 빠른 것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자, 우리 교과서에서 지금 이게 몇 쪽이죠? 27쪽이죠? 자, 다시 올라가서 자, 여기 있습니다. J.J. 톰슨의 뭐죠? 건포도 푸딩 모형, 그 다음에 러더포드 모형, 그 다음에 보어 모형. 자, 보어 모형에서 중요했던 것은 전자가 특정한 궤도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보어 모형이고요. 현대 모형은 또 좀 그렇지 않아요. 현대 모형은 전자가 이러한 확률 밀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지금 여기에서 진한 부분 있죠? 밝은 부분, 여기와 여기와 이 부분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보어의 특정한 궤도를 가지는 것과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이제 현대에서는 전자가 반드시 보어처럼 여기에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진 않고요. 이 외에도 다른 곳에도 존재할 수 있기는 하나 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톰슨, 그 다음에 2번 러더퍼드 모형, 3번 보어 모형, 그 다음에 4번 현대 모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이 4번이 이제 현대적 원자 모형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무슨 문제인가요? 봅시다. 그림가는 금속구 A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눈금이 0이에요. 이때 나와 같은 크기의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금속구 B를 A에 1cm만큼 접근을 시켰더니 눈금이 16을 가리켰어요. 거리를 2cm로 유지하게 하면 얼마를 가리키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거리가 1cm에서 2cm로 거리가 2배가 되었습니다. 거리가 2배가 되었죠. 자, 그런데 쿨롱 법칙에서 전기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R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R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거리가 2배가 되었으니까 힘의 크기는 4분의 1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16의 4분의 1은 바로 4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4개의 에너지 준위를 갖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출되는 스펙트럼은 최대 몇 개일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개수만 잘 따져주면 됩니다. 자, 여기를 1층, 2층, 3층, 4층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질 때 빛이 방출될 것이고, 3층에서 1층으로 떨어질 때도 방출될 것이고, 4층에서 1층으로 떨어질 때도 방출하게 되겠죠. 또 벌써 지금 쓰기가 나왔습니다.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질 때도 방출하고 4에서 2층으로 떨어질 때도 방출합니다. 두 개죠. 그리고 4층에서 3층으로 떨어질 때도 방출합니다. 한 개입니다. 3 더하기 2 더하기 1은 하면 얼마입니까? 예, 6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그 수학 시간, 확률과 통계 시간에 배우겠지만 4, 3, 2, 1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 컨비네이션 2니까 4 곱하기 3분의 2가 되어서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N게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지금 4개잖아요. 이걸 좀 더 넘겨서 N게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N게임은 이제 N 컨비네이션 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N-1에 2가 되겠죠.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먼저 우리 교과서를 먼저 풀고요. 이게 정리가 되면 이제 수능 특강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백열전구의 빛이 주변에 기체 원자를 투과한 후에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으로 오른 것은, 자, 백열전구에서는 애초에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요. 자, 그런데 주변의 기체 원자가 이 빛을 받아서 그 본인이, 그러니까 원자가 잡아먹을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빛만 흡수하게 되겠죠.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에서 일부의 선들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은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2번, 그러니까 2번에서 5번 전부 다 그 선 스펙트럼인데 2번, 3번, 5번은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얘들은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오직 4번만이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이제 기체가 흡수하였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허용된 가장 안쪽 궤도로부터 중심에서 멀어지는 순서로 1, 2, 3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때 에너지 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질 때, 전이할 때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얼마인가? 그러면 3층에서의 에너지와 1층에서의 에너지 차이를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1.51 일렉볼트 빼기 마이너스 13.6 일렉볼트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11. n 1이 아니죠. n 이고 2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1.51 일렉볼트 n 이고 2이니까 마이너스 빼기 3.40 일렉볼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플러스 1.89 일렉볼트가 되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그림 가는 어떤 기체 물질의 방출 스펙트럼을 하든, 자, 방출입니다. 가는, 나는 흡수예요. 그림 나의 흡수 스펙트럼을 보고 전자의 전이를 그림 위에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 나나 지금 이제 두 개 다 동일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흡수선에 해당하는 것은 1층에서 2층으로 전이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선에 해당하는 것은 1층에서 3층으로 전이한 것이 되겠죠. 아니네요. 선생님이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그죠? 미안합니다. 다시. 자, 붉은색 계열이니까 이 선이 에너지가 작아요. 에너지가 작습니다. 이 선은 이제 파란색 쪽에 가까우니까 에너지가 크죠. 따라서 얘가 지우개, 얘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1층에서 3층으로 흡수된 거고요. 왼쪽의 것이 1층에서 2층으로 흡수된 것이 되겠습니다. 방출과 흡수는요, 단지 방향이 반대인 겁니다. 11번 문제를 지금 우리가 풀어볼 수 있겠네요. 자,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여러분들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11번 문제 봅시다. 수소 원자의 경우에 각각의 허용된 상태에서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파장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장이 최소이려면 진동수가 최대이지 않습니까? 진동수가 최대라는 것은 에너지가 최대일 때를 의미합니다. 에너지가 최대이려면 가장 높은 층에서 가장 낮은 층으로 떨어져야지 에너지가 최대가 되겠죠. 즉 n이 무한대인 층에서 n이 1인층으로 떨어질 때 파장의 최소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에너지의 차이는
E가 무한대일 때와 N의 값이 1을 가질 때의 에너지의 차이에 해당하는 그 빛이 파장이 가장 짧다는 거죠. N이 무한대가 되면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되죠. 0 빼기 E1입니다. 따라서 플러스 E0가 되겠죠. 됐습니까?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분의 E0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람다분의 하C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람다의 최소값 람다는 E0분의 하C가 되겠습니다. 최소이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최소라는 말을 붙여줍시다. 아래 첨자로 람다 최소는 E0분의 하C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N equals 4인 상태로 전자가 전이합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N equals 4인 상태로 전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것을 이제 브래킷 결이라고 하는데 람다의 최소와 최대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람다가 최소이기 위해서는 위에서 했죠. 에너지가 최대여야 합니다. 또 람다가 최대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최소여야 되죠. 에너지가 최대이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무한대의 층, 가장 높은 층에서 떨어질 때 에너지가 가장 크겠죠. 또 람다가 최소이기 위해서는 5층, 바로 위층에서 떨어질 때 에너지가 가장 작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구해봅시다. 우선 람다 최소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도 최소를 썼고 여기서 최소를 쓰니 좀 그렇긴 하네요. 아예 여기에서 최소라는 말을 빼버립시다. 위에서. 예, 그게 좋겠어요. 여기 람다 그대로 두고요. 자, 람다 최소를 구합니다. 무한대에서 4층으로 떨어지잖아요. 따라서 아까 했던 것을 그대로 하면 이 무한대에서 4층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0 빼기 마이너스 4제곱분의 E0이고 이것이 람다분의 하C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이 람다가 바로 최소이죠. 따라서 람다 최소는 얼마이냐 하면 E0분의 16 하C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요게 좀 더 좋아요. 16을 앞에 쓰고 E0분의 하C, 그냥 4의 제곱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람다 최대는 어떻게 될까요? 람다 최대는 이제 5층에서 4층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E5 빼기 E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층이면은 마이너스 5제곱분의 E0 빼기 4제곱분의 E0죠. 이게 람다 최대의 해당하는 빛이 됩니다. 따라서 람다 최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람다 최대는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은 좌변을 좀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E0분의 하C이고 요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4제곱분의 1 빼기 5제곱분의 1의 역수가 되죠. 이렇게 좀 바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E0분의 하C에 25 빼기 16입니다. 그러면은 25 빼기 16이니까 9잖아요. 그럼 분모에 9가 있고 분자에는 이 둘의 곱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4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인데 5와 4의 곱이 20이잖아요. 그러니까 20에 20이니까 400이 되겠죠. 됐죠? 따라서 상수를 앞에 쓰면 9분의 400 E0분의 하C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수 형태는 감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따라서 반드시 소수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44.4쯤 되겠습니다. 그죠? 이 제로분의 하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4에서 3인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을 람다라고 합시다. 4에서 3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4에서 3으로 떨어집니다. 세로 쓰기가 좀 귀찮으니까 람다를 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4에서 3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4가 되고 얘가 3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3이 되고 얘가 4가 되겠습니다. 얘는 그냥 람다인 거죠. 얘도 그냥 람다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이제 반복해서 필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6 빼기 9니까 분모가 7이 될 것이고 분자는 12의 제곱이니까 144가 되겠죠. 7분의 144이면 대략 요게 이제 요것도 7분의 144이고 7분의 144이면은 20점 맞나요? 7이 14 10점 그죠? 20.6 정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얘가 20.6이고요. 람다 최대가 44.4고요. 얘가 16이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부등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